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강민혁입니다. 일요일 오후 11시 15분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요. 평일과 같이 하루 종일 다음 주에 면접을 보는 분들과 함께 면접 준비를 하였습니다. 공무원 재면접이 잡혀서 준비를 했던 분, 그리고 코레일 면접 컨설팅, 그리고 사기업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과 함께 좀 면접에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특히 오늘 면접 준비를 했던 분들에게 응원을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와 같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우리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신감도 좀 더 가지시고 면접 과정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능력들, 역량들, 준비했던 노력들이 10분 발휘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노력을 여러분들이 많이 했는데 특별하게 내세울 게 많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순간 여러분들은 상당히 이 자신감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자신감이 떨어지다 보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긍정적인 기운을 면접관에게 보여주는 것도 어렵고 특정 질문에 신뢰성도 좀 떨어지는 그런 부작용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그동안 노력했던 부분들이 충분히 기업에서 내가 지원한 직무 역할을 수행 시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거침없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본인이 했던 노력들이 직접적으로 지원 직무에 도움이 안 된다, 혹은 큰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짐으로써 스스로 면접을 포기하거나 특정 질문에 자신감 없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노력했던 부분들은 어디 하나 버릴 게 없다. 말 그대로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러한 노력했던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결과물을 그 결과물 자체만으로 강조하기보다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러한 결과물을 얻어냈는지, 즉 목적의 차별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역량들과 준비했던 결과물들을 더욱더 면접관에게 매력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어학연수를 다녀왔다. 사실 요즘에 많은 학생들이 어학연수를 다녀오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뭐 특별하게 내가 뛰어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뭐 굉장히 좋은 어학 능력을 갖췄다라고 하더라도 뭐 어학연수 다녀왔다라는 게 직접적으로 큰 성과나 뭐 대단한 능력, 대단한 역량, 대단한 노하우라고 이야기하기는 조심스럽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왜 어학연수를 다녀왔느냐, 이 부분을 통해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매력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을 어필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원하는 분야가 뭐 반도체에 대해서 연구개발이라든지 뭐 품질이라든지 뭐 공정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것을 희망을 한다. 하지만 평상시에 뭐 이과 그리고 전공 과목을 수강하면서 언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미흡했을 수밖에 없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반도체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다 보니까 해외 서각들이 쓴 논문이라든지 해외에서 그런 좀 공신력 있는 잡지에 실린 그런 내용들을 보고 싶은데 그게 다 영문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원자가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그 반도체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한 영어에 대한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학연수를 갔다라고 하면 이거 단순한 어학연수가 아니라 우리 지원자가 지원 직무에 열정이 있다라는 것을 얼마든지 강조할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의 취약한 점을 발견하고 지원 직무에 꼭 필요한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지원자가 어학연수까지 떠났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어학연수를 갔다 왔다는 결과물은 내세울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그런 결과물들이 충분히 평가자에게 좋은 의미로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는 지원 직무와 크게 상관없는 자격증이나 경험을 한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아무래도 아주 오랜 기간부터 특정 직무를 정하고 계획적으로 준비를 하는 친구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업에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자격증도 공부를 했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곳에서 아르바이트라든지 인턴을 하면서 본인의 적성을 찾았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나중에 본인이 직무를 정하면서 다소 일관되지 않은 이런 노력들 때문에
오히려 이게 공격 포인트가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지원 직무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자격증이나 아니면 관련되지 않은 그런 경험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타인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그런 상황이라든지 배경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다면 내가 폭넓게 그런 상대방에 대한 의견을 수용할 수도 있고 상대방에 맞춰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내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자격증도 취득하고 관련 경험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만의 결과물은 대단한 것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과 커뮤니케이션을 더 잘하기 위해서 이런 경험을 했다라고 하면 그게 엄청난 여러분들만의 무기가 될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노하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물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때에 따라서는 그 결과물을 왜 했는지 그 목적의 차별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자신만의 역량을 충분히 또 강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직무와 관련된 노력을 하긴 했어요. 근데 이게 약간 평이한 수준이야. 남들이 하는 공부, 남들이 하는 경험, 남들이 따는 자격증을 땄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내가 이 직무에 전문성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뭔가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직무에 필요한 직무 수행 능력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력자에 비해서 비교당하거나 중고 신입에 비해서 비교당할 수도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선뜻 이야기를 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거죠. 또한 이런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된 역량들을 얘기하다 보면은 또 추가 질문이 어려운 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을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목적의 차별화를 이루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관련된 업무 혹은 어떤 조직에서 내 역할을 수행하다 보니까 최소한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가 됐을 때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더라. 나는 이런 책임감을 발휘하기 위해서 과거에 이런 지원 직무와 관련된 노력들을 해왔다라고 하면 직무 전문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원자가 향후에 조직에서 직접적으로 바로 직무에 투입돼서 직무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있지만 지원 직무에 배치되고 그런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역할도 수행을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본인이 책임감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럼 해당 분야에 필요한 그런 지식적인 부분이나 역량적인 부분들을 채우면서까지 그 조직의 일원으로서의 몫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도 강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즉 결과물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차별화를 하기는 쉽지가 않다. 물론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방법 외에도 여러분들의 자신만의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나중에 이게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지만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가 맹목적으로 토익 공부를 했고 맹목적으로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자격증을 취득했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내세울 수 있는 건 많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한 게 전혀 이게 강조가 되지 않으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너무나 열심히 준비했는데 기성세대들은 그런 것들을 단순하게 스펙이라고만 치부하고 여러분들의 노력을 봐주질 않는단 말이에요. 억울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변화시키고 그런 부분들의 오해 없이 여러분들의 노력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야기했던 이러한 목적의 차별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정말 노력했던 부분들이 억울함 없이 잘 전달될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자신감을 얻을 수도 있는 것이고 면접 과정에서 좀 더 밝은 이미지로서 밝은 에너지로 면접관에게 어필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노력했던 부분 플러스 더 좋은 인상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러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신감, 밝은, 긍정적 단어를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상당히 배가 고픈 관계로 그리고 굉장히 졸린 관계로 힘이 많이 없어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양해를 해주시고요. 끝으로 그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어떤 분께서 이렇게 나긋나긋하게 이야기하는 게 좋은 건가요? 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이건 제 스타일인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질문에 따라서는 굉장히 자신감 있게 또 얘기할 때도 있고 그리고 편안하게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면서 만약에 제가 어떤 시나리오를 쓰고 그걸 보면서 그냥 읽어버리면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도 굉장히 어색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지금 정제된 저의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편안하게 이야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좀 편집 없이 진행되는 부분들이 장황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장점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나긋나긋하게 얘기하거나 힘없이 얘기하는 거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따라하진 마시고요. 하지만 자연스럽게 좀 더 평가자에게 언급하겠다라는 마음은 늘 가져주시고 힘을 줘야 될 때는 또 힘을 주는 그런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힘없이 마무리를 하지만 다음 영상에서는 밥 열심히 챙겨 먹고 더 힘차게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 월요일 날도 힘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